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안과 의사에게 시력 검사를 받는 게 정확한지, 안경사에게 시력 검사를 받는 게 정확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안과 의사인데 그 친구 아주 정확합니다. 그 친구에게 아무리 친구지만 왜 안과에서 검사한 게 조금 부정확한 것 같더라 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느끼기에 30년 안경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게 안과에서 한 게 제 기준에서는 좀 부정확한 거예요. 처방전 가지고 온 대로 그냥 해주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시력 검사를 일단 안 해도 되잖아요. 제 노력과 시간이 세이브 되는 거니까 좋고, 두 번째, 혹시 클레임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제가 그만한 게 아니라 안과에서 그만한 거니까 안과에 가서 클레임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이 도수대로 제가 정확히 만들어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셋째로, 상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과에 손님을 트랜스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백내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잘 안 나오거든요, 시력이. 그래서 안과로 일단 한번 가보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 명함을 손에 쥐어서 보내죠. 그래야 이 안경원에서 트랜스퍼를 또 해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안과에서 시력 검사를 한 걸 안경원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 안경원을 지정해서 그 안경원에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처방전을 가지고 왔다면 랜덤으로 온 것이라 하더라도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과 의사의 처방전 당연히 존중해서 그대로 안경을 만들어주는 게 도의적으로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이유로 해서 그냥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질문을 안 하면 그냥 조용히 만들어 드리는데, 안과에서 검사한 게 정확해요? 안경원에서 검사한 게 정확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표리부동한 사람은 아니고 할 말을 숨기고 하는 것도 왠지 거짓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기 때문에 솔직히 그때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 성격상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95% 이상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한지 질문이 또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안과에서 해오는 게 제 기준에서 봤을 때 2%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과는 지금 수술을 해야 됩니다. 칼을 대서 수술을 하는 게 얼마나 위중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모든 에너지, 노력, 시간을 투입을 한단 말입니다. 안과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만이라고 하는 영역은 수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겠지 않습니까? 여기에 엄청난 시간, 노력을 투입할 수가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수술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더 많은 에너지, 시간, 노력을 투입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너무 바빠요. 안과 가면 환자들이 쫙 줄 서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안을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난시 검안을 하려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고 다이아를 영화에서 보면 맞추듯이 이렇게 뭔가 맞추는 그런 느낌도 나는데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냥 저 자동 기계 있지 않습니까? 저걸로 검안을 해도 대충 아웃라인은 잡아집니다. 저것보다 더 정밀한 기계도 있겠죠. 그걸 하면 아웃라인이 더 정밀하게 잡아집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아날로그식으로 검사를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 마지막 조화점, 마지막 침 끝 같은 조화점을 찾아내는 게 저런 기계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저는 이제 짜장면 집으로 치면 수타법으로 면을 뽑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허리가 아파도 검사를 제가 일일이 합니다. 시간이 들죠. 검안사니까, 안경사니까. 검안이 나의 생명이다, 나의 어떻게 보면 인생이다, 내 직업이 나의 종교라고 한다면 나의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들이는 시간, 에너지, 노력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안과는 수술이 생명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너무 바빠요. 쫙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하냐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 눈썹 문신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남자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눈썹 문신을 해주는 의사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눈썹 문신을 일반 전문 시술소든 미용실이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하잖아요. 고발을 하면 불법 시술로 벌
벌금을 크게 내야 됩니다. 묵인을 해주는 거죠. 암암리에 그냥 하는 거지만 법적으로 하면 그거는 불법 시술이라고요. 의사협회에서 걸고 넘어져서 절대 못하게 막으면 이거 못합니다. 눈썹 문신을 해주는 의사들이 전혀 없으면서 왜 이게 불법 시술이라고 하느냐. 밥그릇인 거죠. 공식적으로 허용을 해줘버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의사 아닌 사람들이 의사 흉내를 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피부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 시술이다 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만이라고 하는 영역을 안과에서 이거 뭐 한다고 몇만 원 수입 들어오는 그거 아유 귀찮다. 거만은 안경원에 가서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뚝이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밥그릇 싸움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거만을 한다. 그런데 안경원은 공식적으로 거만도 할 수 있죠. 안경원에서도 거만하고 안과에서도 거만을 하는 건데 눈썹 문신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썹 문신 해주는 분들이 뭐 국가 자격증도 없지 않습니까? 국가 면허 정도? 계륵이라는 부분이죠. 내가 가지자니 그렇고 주자니 그렇고 그런 부분입니다. 저런 고사양의 기계를 놓고 그냥 찍고 대강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안경사 출신 거만사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고용을 해서 그만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는 수술에 집중하기 위해서. 계륵인데 어떻게 이게 나의 생명이 아닌데 닭다리가 닭고기에서 핵심이라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닭다리부터 먹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닭다리부터 제가 먹는데 계륵, 닭갈비 이런 거는 잘 안 먹죠. 거만이 거만사에게 있어서는 닭다리예요. 안과 의사에게 있어서는 거만은 계륵이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안경원도 너무 바빠요. 시력 검사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마찬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너무 손님이 많은 안경원에 가면 안 좋겠죠. 예약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혹시 거만을 닭다리가 아니라 계륵으로 여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안경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정확할 수 없겠죠. 두 번째, 안경사들 막 고용해서 안경사들이 막 거만을 하는, 사장이 직접, 원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직원 안경사들이 막 거만을 해요. 공장식으로. 이것도 좀 문제가 있겠다. 누가 검사를 하느냐. 안과 의사도 거만이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다 라고 생각해서 정말 정확하게 해주는 안과 의사라면 그 안과 의사가 정확한 거겠죠. 제 친구처럼. 안경사도 대충 해주는 안경사라면 아 이거 문제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아까 그 계륵이라고 하는 문제, 밥그릇과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살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법적으로 안과에 가서 거만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절 마비제를 눈에 넣고 조절을 못하게 한 다음에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약은 안경사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린이가 거만을 하러 왔을 때는 안과 의사도 정확하게 검사를 하겠죠. 왜냐하면 약을 떨어뜨려서 검사를 하는 건데 그걸 그냥 가볍게 검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런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